일단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강력한 테마주고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준비는 하고서 부장님 얼굴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저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약간 정말 부장님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는 약간 누나. 아 진짜요? 약간 누나 같은 느낌이. 오늘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왜? 저희는 휴일 전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일절이면 3일절, 이렇게 네, 뒤에가 네. 노는 날 있잖아요. 네. 그 전날은 드레스 다운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입고 왔더니 색깔이 좀 맞는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캐주얼 같은 이제 방송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지금 차트 띄워놓으셨는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일단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다우가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맛이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저께 기사회생을 했죠. 네. 기사회생을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금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5.75까지도 갈 것 같다 막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제 이제 연준 위원이 한 명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 뭐 요 정도 대신에 이제 3월 달에 한 0.25 정도 왜냐면 다들 3월 달에 0.5도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베이비였는데 어느새 자이언트로 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멀쩡하니까 이거 뭐 좀 더 올려도 되겠네? 뭐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더 올려가겠네? 뭐 금리 때문에 힘들겠네? 그래서 미국 좀 출렁거리기 시작했었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워낙 올랐었고요. 그러긴 했었었는데 뭐 어제 좀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 이번엔 0.25야? 뭐 사실 뭐 느낌은 조삼모사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뒤에 가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만 안 올린다고 안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고 더 폭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은 국채 금리도 올라갔었는데 주식 시장은 활활 타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이제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달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밈 주식들 많이 올라갔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은행 금리가 그동안 막 호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놔봤자 예전에는 엄청 많이 줬었는데 지금 정기예금 지금 좀 넣어놔봤자 떨어졌다면서요, 다시. 네, 한 4%도 안 돼. 그러면 그거 믿고 거기다가 1년을 넣을 바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12월 달에 주식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한 네. 2200? 2200, 네. 거기까지 오면서, 다시 또 100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우려감이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제가 봐도 주식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올만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금리 상단이 한 5.25에서 5.5? 요 정도 컨센이었다가 뭐 5.75까지 또 지금 넓혀지는 순간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그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원래 정해진 수준은 3, 4, 5월 안에 금리 2번 더 올리고서 이제 스탑 할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분 얘기는 늦어도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 7, 8도 있는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보통 한 8, 9 거기서 이제 끝날 것 같다는 얘기죠. 여름.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주식이 오를 일이 아닌데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미안하죠. 잠깐은 뭐 진정제 놔줬으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식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없으면은 주식 왜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으면은 뭐 정신 나갔냐. 뭐 이런 소리 들을 판이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다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못 가고 종목만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동안 좀 과도하게 경기 우려감을 반영시켜서 많이 빠졌었던 성장주 섹터주들이 처음에 이제 슈팅하면서 쫙 올라왔었고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공매도 이슈도 막 엮이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뉴스,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뉴스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정책 이슈만 있어도 무조건 가고 그다음에 누가 뭐 발표했다더라 그럼 또 급등하고 내일 뭐 할 거래더라 그럼 급등하고 이러니까 좀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열되어 있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약간 농담처럼 이거 불나방 기법으로 매매해야지만 주식을 먹는다. 남들이 다 몰려가는 곳에 가서 몰려 있어야지만 나도 뭔가 먹을 게 있는데 나 혼자 저기 외롭게 우량주를 사갖고 있으면 계속 외로울 수밖에 쓸쓸하다. 없는 시장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불나방 전략을 쓰는 게 맞긴 하지만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네. 이렇게 균형이 맞아져 있다가 이쪽으로 다 몰려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쪽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텅 비어 있었으니까 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면 그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수급의 논리인데 시장이 지금은 갈 곳이 없는 돈들이 막 몰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이유냐면 자 보세요. 은행에 돈 넣기는 좀 애매해. 애매하죠. 그죠? 지금은. 은행에 돈 넣기는 애매한데 돈을 뺐어.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못 사죠. 그죠? 네. 그럼 부동산 못 사. 그럼 그 돈 어디 가요? 뭐 이제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개인분들은 뭐 주식으로 많이 가실 거고. 채권도 갈 만큼은 갔단 말이야. 채권도 한창 작년에 레고 사태 터졌을 때는 막 한 6%, 7%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당시에는 뭐 A등급의 우량도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트리플 B 정도 되는 회사채 그 정도가 한 5%대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뭐 더블 A, 싱글 A 이런 쪽들은 다 4%, 3%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도 이제 장기 투자하기엔 함을 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 부동산 사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돈은 있고. 돈은 있어. 근데 주식이 엄청 싸 보였어.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또 우량주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잖아요. 네. 박스로 계속 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만 지금 갈 수밖에 없고 네. 그걸 알고 있는 뭐 기관도 그렇고 세력도 네. 그렇고 자문사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들만 계속 트레이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트레이딩 장세예요. A, B, C 그룹이 있으면 이 A 그룹 다 하고 나면 또 B 그룹으로 옮겨갔다가 B 갔다가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막 달려가다가 네. 인공지능 막 달려가다가 네. 지금 다시 또 2차 전지 막 달려가다가 그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걸로 쭉 갔었잖아요. 네옴시티로. 계속 이렇게 테마 장세. 네. 근데 이게 언젠가 돌다 보면 폭탄이 터질 날이 오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나만 아니면 돼. 네. 나만 안 터지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있겠지만 잔을 돌리고 있는. 네, 나는 안 터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거품은 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이 파티를 마음껏 즐기시는 게 좋지만 네. 결국은 상고, 중저, 하고로 갈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갔던 종목들보다는 네. 지금 못 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 단에서 뭔가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들로 다시 또 시장 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도 뭐 이런 테마를 통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절대 물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네. 농담이 아니라 한 몇 주 전에 나 로봇 물렸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와요. 그 물렸던 가격을 넘어서서 막 몇십 프로 수익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면 이렇게 주도 섹터였었기 때문에 복구가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식이 한 2만 원에서 10만 원을 갔어요. 네. 한 번도 못 샀어. 2만 원에서 10만 원 갔었는데 이게 한 8만 원 빠졌어. 사고 이제라도 사고 싶잖아요. 네. 그게 이게 중간에 2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갈 때 그 여러 번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때 샀으면은 이제 수익 분명히 나는데 그때 끝까지 못 샀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쯤에서 한 20% 조정받았다고 싸다.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고 샀을 때가 항상 물리는 시점이거든요. 그걸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보시면 위메이드.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2021년 말 그쵸. 재작년이죠. 죄송해요. 예. 네. 지금 아직 22년 아니죠. 23년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 갔을 때 못한 사람들이 중간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반등 왔다 또 빠지고 살짝 반등 왔다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이렇게 좀 특별하게 시세 난 거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쓸 수 있는 수익률의 행운에서는 정말 다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갈지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뒤통수 때리고 더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조금 약간 기술적 분석 좀 통해서 주도 섹터 안에서 덜 간 거 찾기, 뭐 트레이딩, 뭐 순환매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빠른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이 좀 출중할 수 있는데 뭐 우량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량주는 결국은 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지수가 2,500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박스권 끝나고 2,500 넘어서 계속 방향 바꿔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못 갔던 종목들한테
기회가 계속 와요. 지금 부장님이 이제 펑하고 터진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수의 버블이 있어서 나중에 좀 터지고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의미인 건가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테마들의 어딘가에서는 좀 버블이 있다. 그래서 그게 터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거죠. 테마주. 개발주들. 왜냐하면 좋은 건 알지만 네. 좀 너무 과도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단 10원도 안 나오는 회사들도 네. 지금 주가가 정말 몇 배씩 올라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페페토레 이런 쪽들은 네. 뭐 유럽 쪽에 음.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또 그 또한 또 생각보다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이 댓글에다 욕 엄청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배터리 쪽이 아주 뜨겁죠. 네. 배터리 그 지금 대형주 말고 대장주는 어떤 것들이 있죠? 중소형주 중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오늘도 지금 배터리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대장주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한번 하고 볼까요?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인데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 종목이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난리 났네 아주. 네 이렇게 된 거. 아이고 그죠? 주가가 이래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4만 원대 갔다가 다시 11만 원대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뭐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올해 1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거의. 그렇죠. 2달 만에. 2달 만에 3배. 그러니까 여기에 공매도 친 사람들이 엄청 손실 많이 보고 다 기법하고 그쵸.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새로운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또 죽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공매도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공매도 상위권에 있는 네. 종목들이 다 배터리 쪽들이에요.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고 네. 뭐 나노신 소재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거 가고 나니까 펫배터리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모 화학 이것도 엄청 많이 가죠.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화학 정도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코스모 신소재도 뭐 주가 미쳤죠 완전히 요새 보시면. 근데 코스모 화학 이렇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요새 다시 가고요. 에코프로, 왜냐면 에코프로가 간 게 언제부터 갔냐면 실적 발표하고 나자마자부터.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자마자부터 가다가 또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 상장한다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탄력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일단 제가 볼 땐 터진 것 같아요. 말을 안 듣는 수준까지. 네,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이게 또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14. 후발로 엄청 갔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이것도 공매도 엄청 많은데 이것도 엄청 갔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양극재잖아요. 네. LNF랑 같이 많이 갔는데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 수주 발표하면서 많이 슈팅 갔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조용히 있었는데 또 뭐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이제 네. SDI가 외국에 있는 모 회사랑 네. 곧 계약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또 이게 많이 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이 가고, 네. 포스코 케미칼은 많이 먼저 가놓고 쉬었다가 다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양극재 갔죠. 네. 그다음에 펫배터리도 갔죠. 네. 그러면은 뭐 안 간 것들을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발로 간 게 이제 은극재였단 말이에요. 은극재 막 나노신 소재 엄청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은극재 가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리튬 애들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간 소재 뭐 있지? 찾으니까 이제 전해질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전해액 쪽에서 첨보가 오늘 9%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안 간 것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오른 느낌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갔고, 그니까 또 그동안 안 갔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갔단 말이죠. 이제 오늘 한 번씩 이렇게 다 16%씩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액 중에서 또 안 간 게 또 엔캠. 엔캠이 또 이제 오늘 올랐다. 그러니까 후발주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2차전지 이렇게 가는데 안 간 거 뭐라도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간 거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좀 안 간 것 네. 중에 찾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갔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많이 간 게 장비주, 네, 신흥 SEC 뭐 이런 거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10%는 되게 작아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너무 소소해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7%만 나도 1년 수익 그냥 뭐 은행 이자 맞아요. 2번 받은 그럼요, 건데. 정말. 그리고 이제 뭐야. PNT도 15%. 계속 안 가다가 오늘 15%.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올라줘야 오늘 좀 올랐구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누가 오늘 아침에 리포트에 이제 나노신 소재를 못 샀으면 이게 CNT 도전제거든요. 이걸 못 샀으면은 새로 들어온 거 후발로 그럼 이거라도 사라 뭐 이런 리포트 나오니까 와우. 17%. 요새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는 정말 종목을 사냥하듯이 뭐 너 눈에 걸리기만 하면 너도 2차 전지야?
그치. 그래, 너도 가자. 그치, 맞아, 그거예요. 너 너도- 뭐야? 너 뭐야? 나 2차 전지인데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정말로.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목 장세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막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럼 2차 전지 대장주는 지금 가나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어떻게, 얘네들이 뜨거우면.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시겠지만 시총이 크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크잖아요. 이거 외국인이 사야만 가요. 이거 좀 소소하게 가고 있어요. 소소하게. 같은 2차 전지인데. 왜냐면 이쪽은 셀 쪽이잖아요. 셀 쪽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에 오늘 좀 LG화학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셀들은 좀 못 가고 어제 좀 SK 이노베이션이 좀 올랐어요. 맨날 이렇게 하락장이에요. 이 종목은 2차 전지로 오른 적이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자회사 이 SK 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계속 적자다 보니까 오른 적이 없는데 어제 이렇게 한번 올랐어요. 강하게. 네. 어제 강하게 오른 이유는 아까 뭐 해외에 있는 모 회사랑 뭐 계약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퍼지면서 올랐고 이거는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얘도 나중에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SK 그룹주들은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SK온이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한 데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게 요즘 투자하기가 좀 부담되네? 네. 뭐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발을 빼볼까? 뭐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요새 뭐 다른 주식들은 뭐 달리는 상태인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뭐 발만 담갔다 하면 요새는 지금 네. 가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정말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이제 좀 고점이 나왔다. 그렇죠. 올해 성장폭이 좀 줄어든다. 전기차 성장폭이 줄어드니까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가겠다라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은 바뀌어버렸잖아요. 사실 뭐 유럽에서 미국판 뭐 IRA 같은 거 한다는 거 그게 몰랐던 얘기 아니거든요. 다 알던 얘기인데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더 막 쏠려간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강력한 테마주고 근데 사실 그들은 이제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라는 점 그다음에 또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아까 먹잇감 사냥하듯이 막 달겨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불나방처럼 네. 막 무차별하게 막 접근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좀 자제해야 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한테는 순환매 기회는 좀 계속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진모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다가 오늘 좀 움직였잖아요. 이렇다시피 좀 못 움직였던 쪽들 상대적인 키 맞추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있을 수 있는데 좀 과도한 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수급으로 오른 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파티를 좀 즐기시는 게 좋지만 언제라도 좀 발을 뺄 준비는 하고서 좀 봐야 된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분은 뭐 미친 소리냐. 아직도 싸다. 네네. 배터리. 뭐 그죠?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각자의. 네, 맞아요. 그분은 아직도 싸다. 네네. 뭐 지금 그 기업들의 뭐 앞으로의 뭐 실적을 개선해 봤을 때 이거 뭐 얼마 네네. 되지도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가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부여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가치는 결국은 이제 빠진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현실적으로 실적과 동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적보다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실적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좁혀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유, 배터리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뭐 파세요. 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터무니없이 올라간 것들. 뭐 물론 이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도 그럴 수 있고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인공지능 쪽들 뭐 챗 GPT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처럼 사실 뭐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배터리만큼이나 더 많이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튼 로봇과 2차 전지가 성장성과 실적 면에 있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건 확실하고 네. 분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은 해야 된다. 그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도태될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확실히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실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2차 전지를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저도 원래 2차 전지 좋아하고 저도 있고 제 손님들도 2차 전지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지만 저는 좀 그런 경계심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가치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좀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한 그런 대응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밑에 있는 주식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부품들이 그렇듯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종목을 못 샀으면 그거보다는 좀 밑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사서 좀 수익률을 커버하는 전략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효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나방처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 가는 거 살 거야. 네. 뭐 이런 거를 조금은 경계해야 될 때는 좀 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을 지금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앞으로 성장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네. 산업인 건데 네. 과연 이제 지금 주가가 미래의 성장 어디까지 데리고 왔느냐의 네, 문제일 네, 텐데 네, 네. 그럼 지금 2차 전지 많이 이제 떠오른 기업들 보여주셨는데 그 기업의 주가와 실적은 그 괴리가 조금 많이 벌어진 상태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어쨌든 2차 전지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좀 안 오른 쪽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일진이라든가 다른 데는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까 덜 오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네, 전해질 쪽, 전해질 쪽. 네, 아까 첨보나 랭킹 같은 그런 것들이랑 또 이제 구리 동박 쪽 이쪽들이 좀 덜 올랐죠. 그다음에 동아기업도 덜 올랐고 일진머티리얼도 덜 올랐고 그다음에 요새 좀 SKC가 좀 핫하게 올랐고 한 3일 강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리 동박 섹터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으니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네. 장비주들도 오래 쉬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 뭐 공장 짓는다, 뭐 MOU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거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공장 지어서 공장이 가동돼서 돌아가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 지금 갭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실적이 나올 때가 되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장비주들이 이제 다시 좀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주변을 조금 돌아보신다라면은 뭐 그런 쪽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T도 많이 못 올랐다가 오늘 올랐고 그다음에 뭐 신흥 SEC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장비주들 쪽들도 조금 돌아보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2차 전지 부품주들도 또 움직이겠죠. 네. 그동안 지금 펫배터리만 날랐잖아요.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그죠? 이런 쪽들만 날랐다라면은 뭐 부품단에서도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계속 챙겨는 보세요. 사실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리튬 가격 많이 빠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리튬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는 탄산 리튬, 우리는 수산화 리튬 이런 쪽들이잖아요. 하이니켈계는 수산화 리튬 쓰는데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지금 최근에 리튬이 좀 빠졌다가 올라오긴 한데 요새 또 니켈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니켈 가격이 빠지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하이니켈계에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원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셀업체들한테는 좀 일정 부분 그렇죠. 왜냐면 니켈 가격 너무 비싸서 배터리 가격이 비싸면 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이번에 테슬라의 그런 배터리대 인베스트데이에서 뭐 반값 전기차 얘기를 기대했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뭐 다소 실망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는 수준이 오면은 사실 셀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네. P의 하락은 Q로 이제 늘려준다라고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조금 호재일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차 가격을 못 내려서 덜 팔렸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수만 있다라면은 또 확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원상차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워낙 많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너도나도 미국에 보조금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것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전기차 시장의 확산 그로 인해서 뭐 배터리 업체라든지 좀 자동차 업체라든지 네. 이런 쪽들의 수혜로 연결되려면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은 잘 떨어질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펫배터리가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광산이 그렇게 많은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펫배터리 재활용해서 다시 뽑아내서 써야 되는 부분들
그게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쪽이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폐배터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커지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막 간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충전소 관련 것도 네. 아니 뭐 전기차만 뽑아 놓으면은 어디다 충전해?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우리나라한테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집집마다 차고가 있기 때문에 차고에서 다 충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 아파트가 2000세대인데 전기차 충전 시설이 몇 대 없죠, 아직. 몇 대 안 돼요. 네. 진짜 몇 대 안 돼요. 싸움 날 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충전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충전 시설 내지는 이제 충전소 사업.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정유회사들도 다 이런 걸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주유소에다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쪽이 커줘야지 같이 커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인프라를 좀 확충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섹터에서 주도 섹터는 뭐 아시다시피 폐배터리고 양극재였다라면은 이제 후발로 이제 또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덜 오른 뭐 첨가제나 동박이나 음극재도 많이 올랐죠. 그런 쪽들이랑 또 부품이랑 장비 쪽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2차전 쪽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말씀드린 거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지금 양극재 폐배터리가 더 많이 뜨거웠잖아요. 남은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노리실 텐데 어쨌든 지금 운 좋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그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내려야 되는 거지? 위메이드도 어쨌든 주가가 그렇게 치고 올라갈 때 못 맞아요. 내리신 분들은 맞아요. 결국에는 큰 수익을 못 보고 허탈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지금 그 뭐 양극재나 폐배터리에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네. 나 언제 나와야 되지? 뭐 진짜 뭐 누군가 말한 것처럼 2025년까지 기다려, 그때가 계속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지금 사실 뭐 200%, 300%, 500% 오르면 뭐 불안할 거란 말이죠. 기분도 좋지만 언제 그쵸. 내릴까? 그쵸. 혹시 뭐 그걸 알 수 있는 차트의 신호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라든가 그렇죠. 뭘 봐고 맞아요. 내려야 저도 될까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가는 네. 의심으로 시작해서 신뢰가 들 때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위메이드도 보시면 코인 잘 갈 때, 네. NFT 잘 갈 때 네.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때 뭐 NFT 세상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쵸, 진짜. 그쵸. 근데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언제였죠?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때부터 무너졌어요. 왜냐면 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네네네. 코인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네. 2차 전지 내지는 최근에 인공지능 내지는 로봇 이런 테마주 섹터가 언제 무너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넌 여기까지 볼게 못 가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최근에 지금 중국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간 것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 잘 나왔고 요번 주말에 있을 양회에서도 뭐 부양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달려갔단 말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마주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내려와야 될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럴 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뉴스나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튄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리 좋은 호재랑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위로 못 가고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호재가 나올 때마다 반등하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네. 있어요.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호재가 계속 나오고 아무리 뭐 수주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이슈가 나오거나 뭔가 일정에 맞춰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주식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력을 좀 잃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서히 탈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답은 한 가지예요. 호재가 계속 터져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그때 조금씩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고점에 팔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주가가 그럼 바닥일 때가 언제겠어요? 거꾸로? 악재가 나왔는데도 더 안 떨어질 때.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150에서 반등할 때 어땠어요? 거의 막 망할 것 같이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나와도 근데 딛고 일어섰잖아요. 카카오 화재 때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죠. 네. 더 안 떨어졌어.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위메이드 어땠어요? 위믹스 코인 상패 되면서 오히려 그때 바닥 찍고 바닥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지다가 악재의 활용 점령이 터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그 뒤에 더한 심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 그러면 그때 그 주식은 바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할 때 시장이 되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시장이 되게 공포스럽고 지수는 더 빠졌는데
어느 순간 이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네. 그럼 그 종목은 그때 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기 네. 때문에 개별주들이 움직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개별주가 안 움직이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때는 시장이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뭔가 호재가 계속 나와도 죽어도 안 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크게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 섹터일 수도 있겠고 네. 바이오 섹터들은 무슨 요새 호재 나와도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안 가고 그다음에 뭐 요새 뭐라 그럴까요? 뭐 엔터주들은 뭐 이슈가 있었으니까 많이 갔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컨텐츠라든지 뭐 게임주들도 뭐 요새 좀 그 개별 종목 이슈들이 나와도 반응이 별로 없고 네. 또 전반적으로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섹터 자체의 원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기운이 없을 때는 아무리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반응이 없지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돈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아무리 호재가 나도 돈이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쪽의 호재에 반응할 수 네.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란 옮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어요, 주식이란. 네. 영원히 시장에서 패자도 없고 영원히 시장에서 승자도 없어요, 주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 보면 예전에 한 어떤 분이 아우 저 주식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그 가격이야. 그런 주식이 몇 개 있어요. 있죠, 있죠. 제가 봐도 몇 개 있어요. 네. 뭐 삼성물산, 네. 삼성 SDS, 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더 떨어진 대부분. 것들도 있잖아요. 한국전력 예전에 시총 뭐 2위였지 않나요? 그 한국전력 말씀 잘하셨어요.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서 유가랑 뭐 가스 가격 올라갈 때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절대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가스 가격이 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는 이미 다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정부가 푸시를 한단 말이죠. 못 올리게끔 또.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 못 올리게끔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규제 때문에 뭔가 자기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쪽들이 약해요. 최근에 보면 통신주가 그렇고요. 금융주가 또 그렇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술과 관련되는 거 이거 예, 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는 압력이 드리워지는 섹터주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해가지고서 내 수익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런 쪽들은 최근에 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정부에서 키워준다는 산업 쪽으로 다 간 거잖아요. 정부가 또 지금 억누르는 쪽은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시세도 많이 냈고 유가도 뭐 많이 빠졌잖아요. 가스 가격도 유럽에서 엄청 빠지고 유럽에서 뭐 중내산에 하다가 갑자기 올여름 더워서 뭐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에너지 너무 많이 세이브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옵션 것 같아요.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살잖아요. 네네. 만약에 분양을 만약에 1,000만 원에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00만 원이 붙었어요. 네. 근데 더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그 아파트 분양권 나한테 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막 활기가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옵션이란 거는 기대감이 있을 때 빵 하고 튀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을 때는 프리미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꺾이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쪽들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 있지만 그 프리미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점이 딱 되다 보면은 다시 또 그 프리미엄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기대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기대감에 대한 가치가 점점 탄력이 떨어져 가는 거죠. 탄력이 떨어져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뉴스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하고 주가도 탄력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를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네. 탈출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또 지금 당장 뭐 하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